메르스 환자가 급속하게 늘면서 경남 지역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지만 질병관리본부와 공조가 원활하지 않아 확산 차단에 우려가 여전합니다. 마산 해양 신도시의 세계 최고층 탑을 짓기 위한 사업이 민간 투자로 추진되고 있지만 창원시와는 무관한 사업이어서 투자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의령군 한우산 풍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수십 년 된 나무 수백 그루를 벌목해 장마를 앞두고 주민들의 불안이 큽니다.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높은 매실 수확이 시작됐지만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해 농민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메르스 환자가 급속하게 늘고 있어 경남 지역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5명이 추적 관리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질병관리본부와 공조가 원활하지 않아 확산 차단에 우려가 여전합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며 경상남도에 통보한 사람은 13명입니다. 경상남도는 이 가운데 8명은 다른 시도에 사는 것으로 확인했고 5명을 매일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열이나 기침이 심할 경우 즉시 경상남도 대책본부 역학조사팀이 투입됩니다. 아직까지 확진이나 의심 환자는 추가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이 커지면서 경상남도와 시군보건소에는 하루 수백 통의 문의와 상담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언젠가는 생길 가능성이 없다고 이야기 못 하거든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대비를 해야 되고. 확산을 막는 관건은 메르스 환자와 의심자의 격리 조치입니다. 환자 한 명만 접촉되더라도 확산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 차단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일 의심 환자로 입원한 비모 씨는 질병관리본부만 추적 관리하고 있었고 경상남도에는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초기에 서로 간에 소통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미흡한 점은 저희들이 이제 빨리 극복을 해야 되고. 질병관리본부는 경상남도에 강력한 항의가 있고 난 뒤 추적관리 대상자 정보를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이 경남에서 메르스 확산을 막는 1차 고비여서 경상남도 대책본부는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천영수입니다. 경남에서 메르스 의심 증세로 격리됐다가 음성 판정을 받은 50대 남성이 2차 조사에서도 음성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경상남도 보건당국은 사천에 사는 51살 A씨에 대한 메르스 감염 2차 조사에서도 음성이 나와 오늘 병원에서 격리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와 접촉해 자택에 격리됐던 5명도 격리 조치가 풀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장마를 앞두고 의령군 한우산 풍력발전소 건설 현장에는 대대적인 벌목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은 2003년 태풍 매미 때 산사태로 일가족 5명이 숨진 곳이어서 주민들의 불안이 큽니다. 김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 능선 주변이 벌겋게 흙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지난달부터 한우산 능선 4.38km를 따라 풍력발전소 25기를 짓기 위해 대규모 벌목 작업을 끝낸 겁니다. 민가에서 불과 850m 떨어진 이곳에는 공사가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이렇게 수백 그루의 나무들이 잘려나갔습니다. 가파른 능선을 따라 골짜기에 살고 있는 4개 마을 주민 300여 명은 산사태 우려로 긴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2003년 9월 태풍 매미로 인해 산사태가 민가들을 덮치면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악몽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5명이나 한꺼번에 간다 그러거든. 말은 지금도 말하면 내 이 가슴이 울려가지고. 주민들은 장마를 앞두고 산사태 안전성 검사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소음, 저주파, 산사태 문제 관련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를 잠정 중단해달라. 허가를 내준 의령군은 공사업체가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며 중재 노력에는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심시에 모든 걸 검토하고 우리가 점검을 했기 때문에 그 양측 간의 요구사항이 원만하게 풀릴 수 있도록. 공사업체는 마을 주민 8명을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 주민들의 산사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경남도의회가 무상급식 중단 해결을 위해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에 3자 회의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경남도의회 김윤근 의장 등 의장단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하고 급식에 대한 감사는 도의회의 일임하고 소득별로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을 수용할 것을 경상남도와 교육청에 재촉구했습니다. 도의회 의장단은 또 회의에 참석할지를 오는 9일까지 알려줄 것을 양 기관에 요청했습니다. 창원 마산만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관광타워를 짓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창원을 넘어서 동남권이 대표하는 건축물이자 관광자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조미령 기자입니다. 마산만의 축구장 90개 넓이의 인공섬을 만드는 해양신도시 서항지구 사업. 아파트나 상업시설은 기존 원도심의 쇠퇴를 가져온다며 개발 방향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양신도시의 높이 655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탑을 만드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름은 창원 관광타워. 사업 계획을 보면 탑에 호텔 등 숙박시설과 상업시설,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됩니다. 또 주변에 마산만을 가로지르는 케이블카와 세계 최대 규모 관람차, 10,000명을 수용하는 해상 공연장을 만들어 관광단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한 해 관광객 400만 명을 유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창원에 메인을 두고 본부를 두고 쉽게 하면 본부를 두고 부산, 김해, 통영, 거제를 어울러서 남해안 이 천혜의 자연을 제대로 살려서 외국한테 홍보도 많이 하고. 문제는 2조 1,000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 조달. 민간 사업자는 이미 8,000억 원 가량의 투자 의향서를 받아놓았다며 민간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그런데 민간 투자자는 과연 2조 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을까요? 사업추진위원 명단에는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의 이름도 대거 포함되어 있는데요. KBS가 해당 국회의원들에게 문의한 결과 사업 추진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박상현 기자입니다. 주식회사 창원관광타워가 만든 투자자 모집 홍보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는 사업추진위원 명단이 나옵니다. 명단 제일 앞에는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있습니다. 이달곤 전 장관은 현재 창원시장이 임명한 2018년 국제사격대회 준비위원장입니다. 이제 일반인들이 볼 때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앞으로 신중을 기해야 되겠는데요. 그거 보니까. 또 새누리당 경남도당 위원장인 강기훈 의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관에서 추진한 부분이라면 그러면 동의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민간업자가 하면서 정치권 있는 사람이 가게 되게 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죠. 또 다른 의원도 사업 동참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처럼 추진위원 명단에는 현직 국회의원 6명과 전현직 대학총장 7명이 포함됐습니다. 창원시는 창원 관광타워 추진은 시와 무관하다며 투자자들의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투자자 공모를 하게 될 경우에 아마 이 업체도 참가를 할 그런 의향이 있는 업체로 알고 있지 우리 시와 같이 일을 해나가는 업체는 아닙니다. 창원시는 개발 사업자는 공모와 평가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며 지금은 어떤 식으로든 개발 방향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동에서 초록빛 보약으로 불리는 매실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한때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높았지만 올해는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크게 떨어져 농가의 시름이 깊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정 지리산 산비탈. 지난 봄 매화꽃이 피었던 자리에 올망졸망 매실이 열렸습니다. 예, 매실이 적기가 돼가지고 크기도 크고 때깔도 좋고 싱싱하고. 하지만 수확의 기쁨도 잠시. 올해 수매가가 뚝 떨어져 농민들의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가장 좋은 매실은 1kg에 4,000원 선. 하지만 지금은 절반 가격인 2,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이 속만 상합니까? 그 뭐 작황이 좋아도 걱정이고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이처럼 매실의 가격이 떨어진 데는 기후 변화의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평균 기온 상승으로 매실 재배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70% 이상 늘었습니다. 수매가만 받아서는 본전도 건지기 힘든 상황입니다.
생선 농가가 아무래도 수매에 좀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인건비 자체가 생산지에서 생산 농가가 인건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초록빛 보약으로 인기가 높았던 매실. 하지만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생산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조선소에서 일하다 지난해 숨진 20대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거제한 조선소 사내하청 소속 황모 씨가 선체 내부 작업장 안에서 숨진 것과 관련해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열사병 등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산업재해를 승인했습니다. 용접 작업을 했던 황 씨는 지난해 8월 작업 중인 선박의 갑판 위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창원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중동 출장자에게 휴직 기간을 주는 등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중동과 거래하는 창원의 한 대기업은 안전키트를 제작해 유사시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중동 출장을 다녀온 임직원들에게 휴직 기간을 줘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사내 안전관리부서나 간호사를 통해 직원들에게 메르스 예방 수칙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창원 지역 시내버스 업체 노사가 올해 임금 동결에 합의했습니다. 창원 시내버스 협의회 소속 동양과 대운, 마창, 마인 등 8개사와 각사 노동조합은 임금을 동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임금과 단체 협상은 전국 시내버스 업계 가운데 처음으로 합의된 것입니다. 창원시의회는 오늘 고리원전 1호기 즉각 폐쇄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경남도의회는 오는 11일 본회의 때 고리 1호기 폐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고성군과 김해시의회도 이달 상정을 목표로 폐쇄 결의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고 고리 1호기와 가장 가까운 양산시의회는 지난해 12월 폐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1978년 가동한 고리 1호기는 노후화로 사고가 잦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2차 수명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장애인체육회는 오늘 창원 실내체육관에서 선수와 임원 2,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경남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경남 지역 장애인 생활체육인들이 참가해 수영과 탁구, 농구 등 17개의 종목에 대해 갈고 닦은 기량을 겨뤘습니다. 창원 서부경찰서는 중고 물품을 판다고 속여 제3자의 계좌로 송금을 유도하고 제3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받아 가로채는 피해 사례가 20여 건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기범이 구매자에게는 서점 주인의 계좌번호로 입금을 유도한 뒤 서점 주인으로부터는 돈을 입금했다며 문화상품권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